자, 그러면 우리가 상표법을 왜 만들어서 보호하게 되는지, 그렇죠? 법률로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은 다 제1조가 목적입니다. 또는 목적 또는 취지, 이걸 왜 있는 거냐, 이 규정이. 그래서 상표법의 목적이나 취지 같은 게 특히 이제 1조 같은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시험에서. 근데 1조부터 나오는 뭐 시험이 있긴 해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법 규정이 몇 개 없으니까 하여튼 자잘한 것까지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1조는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238조까지 있는 법 규정에 대한 거 또는 판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해석의 근간이 돼요. 시죠. 그 다음에 우리 상표법의 가장 기본 개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문 강의에서 좀 자세히 좀 해드리겠지만 기본 강의에서도 딱 똑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해드리는 이유가 딱 틀을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머릿속에 상표법은 그렇다라고 시작하는 해석 또는 뭔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걸 외우시거나 외우지 말래도 외워집니다. 이게 1조니까 항상 처음은 잘 외워져요. 수학책도 공부하면 왜 집합 부분만 시꺼멓잖아요. 점점 뒤에 갈수록 깨끗해지고. 예. 근데 여기도 목적은 외우지 말래도 외워집니다. 이거 보통 이제 상표법의 목적에서 제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신산수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해요. 암기 안 해도 하도 많이 보신산수는 이상하게 안 잊어먹어요.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또 잘 외워지는 게 우리가 이제 법률 공부예요. 자, 그러면 상표법의 목적, 그러면 이제 상표의 보호, 상표를 보호하나 보다. 그런데 우리 원래 마크였죠. 마크. 표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상표를 보호한다는 게 마크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상표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뭐 기호일 수도 있고요. 문자일 수도 있고 도형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냄새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이제 문자를 많이 하죠. 상표 아니면 로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하지만 이거를 보통 표시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상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로고를 뭐 이렇게 이게 로고예요. 만약에 로고를 만들었다. G라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되게 독특하게 창작을 하잖아요. 창작을 하는 순간 이거는 저작권이 생겨요. 모방만 아니라면. 창작에 대한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데 상표법에서도 어떤 이런 로고를 상표로 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상표에서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뭘로 보냐면 문자든 로고든 누가 창작한 거든 뭐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든 냄새이든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그렇죠? 이 선택을 한 상표에 안에 있는 기능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까 상표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했죠? 자타식별 또는 출처 표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표는 뭐를 보호한다? 상표는 그냥 선택이면 이 세상에 있는 문자나 이런 것 중에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 안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든 뭐 하든 그 기능을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뭘 보호해요? 기능을 보호한다. 상표 자체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을 보호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크, 표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보호하는 거는 그걸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물의 그 11페이지 보시면 자 목적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밑에 상표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뭐 자출품 강제 복용인데 이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 또 외워져요. 희한하게 안 외워도 됩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그 자출품입니다. 자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자타 식별 기능 거기에 출처 표시 기능. 그러니까 상표에서 제가 그냥 억지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를 왜 법률적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자체를 보호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겠죠. 상표를 내가 그걸 우리가 그냥
뭘까 학문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운영 중에 상표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돼서 브랜드를 만든다면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내가 누구 거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상표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창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작권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브랜드. 그래서 우리 상표법에서는 선택의 문제로서 기능을 보호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선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능을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사용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상표는 가만히 저절로 있다가 신용이 생겨나지 않아요. 신용. 이게 굿윌 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신용이라는 게 상표의 기능이 발휘될 때 그거는 어떻게 신용이 생겨나느냐? 사용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용이 아주 중요해요. 사용. 특허나 디자인은 이제 실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표에서는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사용을 통해서 신용이 유지되고 그런 것들을 도모하게 돼요. 그 사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기능, 요 사용, 요게 이 목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상표의 정의 규정에도 그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라고 했죠. 특허법, 그다음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다음에 실용신안법 이런 걸 산업재산권이라는데 산업재산으로서 보호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상표법에서는 요 수요자 이익보호가 되게 독특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산업발전 이바지인데 상표법만 수요자 이익보호라는 게 추가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익적 성격이 있다. 다른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하고 틀리게 공익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이런 공익적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독특한 법 규정이 다른 법률하고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좀 나오게 되고요. 뭐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허를 뭐 했어요. 그럼 특허를 누가 모방을 했어. 그러면 솔직히 그 특허 침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누구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어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냥 삼성하고 애플이 싸우는 거지. 뭐 저한테 뭐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뭐 더 좋은 걸 만들거나 뭐 이러면 되니까 둘이 뭐 하거나 뭐 이러면 되나. 근데 상표법은 자 루이비통에 상표가 있는 가방을 이제 와이프한테 좀 사주려고 했는데 모르고 루이비통 이상한 상품을 산 거예요. 예? 짝퉁을 산 거예요. 모르고. 뭐 여자들은 금세 눈치채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짝퉁을만 샀다라고 해서 그 뭐 루이비통 만드는 원래 정품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짝퉁을 만든 회사 얘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영향이 끼쳐요. 즉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짝퉁을 그래서 짝퉁 하나 만들었다고 막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이게 되게 공익적 성격이 강해요. 그것과 관련있는 법률이 상표법이에요. 상표법은 공익적 성격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높습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법에 비해서. 독특하죠. 그 목적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수요자 이익보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뭐 목적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례에서 부정경쟁 목적의 어떤 상행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 부정경쟁 행위 거기 돼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기능 그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신산수 상표법의 목적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기능과 사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